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먼저요. 24년도 공인회계사 CPA 문제 우리 경제학 출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면요. 크게 이렇게 특징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 수준은 최근 3년 동안 고난도를 보이다가 조금 떨어진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눈으로 봐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었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24 대비 우리 학원에서 시행했었던 GS 최종 모의고사에서 상당수 적중이 됐고요. 특히 고난도 미출제 특강이라는 특강에서도 다수가 적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시와 국제경제는요, 기존 기출 문제가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된 것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미시에서는요, 사실 고급 수학을 좀 알아야 푸는, 가령 우리 고등학교 수학 때 배웠던 수열 또는 우리 변수가 3개가 나오면서 3개를 연립하는 방정식이 나온다든지 등의 고급 수학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요, 적중 문제부터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를 보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우리 회계사 쪽만 안 냈었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가 우리 24 대비 GS 1차 19번에서 당당히 선을 보였었고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독점인데도 뭘 준다고요? 보조금을요.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아마 그 어디에도 이 예상 문제 맞춘 곳이 없으리라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자,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 P, Q. 자, 독점 기업이 직면한 시장의 역수요함수 표시합니다. 자, 우리 P는 100 빼기 2분의 1 Q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함수 MC가 Q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독점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는요, 단위당 20의 긍정적 외부 효과를 소비자한테 발생시켰답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비 측면 긍정적 외부 효과라 볼 수 있으니, 자, 보세요. 우리 수요 곡선은 다른 말로 MB 곡선이죠. 그러니 이거는 PMB라고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외부 한계 편익이 20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MB가 20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SMB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SMB는 자, PMB 100 빼기 2분의 1 Q에다가 20을 더하면 되니까 얘가 120으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정부가 이 기업에 생산량 단위당 일정에게 보조금을 줘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코자 한다. 여러분들 독점 그러는데 세상에나 보조금 준다? 납득이 되십니까? 바로 이 문제에서 그대로 제가 적중을 시켰던 문제죠. 자, 그러면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최적은 어디서 만나죠? 자, SMB와 SMC가 만나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MC는 둘 다 될 수 있죠. PMC자 SMC니 요 SMB와 SMC 만나는 요 포인트가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될 겁니다.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SMB 120 빼기 2분의 1 Q하고요, SMC Q를 일치시키게 되면 넘기면 2분의 3 Q가 되고요, 요거 120이 나오죠. 자, 요렇게 소거되면 40입니다. 40 곱하면 80이죠. 따라서 Q는 80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은 80이 얻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 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뭐와 뭐가 만납니까? 요거 이제 P였었으니까 P와 요 P에서 MR을 구해야 되죠. 자, MR은 절편각고 기울기두배로 구할 수 있는데, 자, MR 한번 풀어봅니다. 요 수욕선에서 절편 100으로 갔고요. 자, 기울기 2분의 1의 2배니까 그대로 Q가 됩니다. 그러면 요 MR과 자, 여기 나온 MR과 기존의 PMC가 만나면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회적 최적에 모자라죠. 따라서 얘한테 뭘 줍니까? 보조금을 줘요. 그래서 PMC 곡선이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지나게 해보자. 그러면 사회적 최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달성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PMC를 자, 우리 평행이동 비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PMC를 자, 내려오니까 평행이동 비법 마이너스 붙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마이너스는 평행이동의 비법이었었죠. 그런데 가로하고 곡선이 내려오면 마이너, 다시 올라가면 플러스니까 다시 마이너 하고요. 단위당 보조금을 A라고 한다면 요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Q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PMC로 다시 풀면은 저기 마이너 플러스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여기 PMC Q 빼기 A와 여기 MR 100 빼기 Q가 뭐야 됩니까? 일치해서 사회적 최적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요. 요거 100 빼기 Q와 Q 빼기 A가 같아야 됩니다. A를 넘기면 스몰 a, 마이너스 Q 넘기면 2Q, 100 빼면 이렇게 100이 되죠. 그런데 요 Q가 사회적 최적 80이 돼야 됩니다. 대입하면 160이 나오니까 100 빼면 A는 60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얼마라고요? 60. 답이 5번이 됩니다. 진짜 100% 똑같아요. 거의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대로 적중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24 대비 제가 고난도 미출제 문제만 모아서 특강을 막판에 해드렸습니다. 자, 그때 제가 요 문제예요. 요 문제 바로 2번 문제인데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자, 이 문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가 발생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내시가 발생하지 않을 땐 확률을 부여함으로써 내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너무 놀라운 건요, 발문도 거의 똑같아요. 발문 여기 나온 거랑 우리 기출문제 12번 문항이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 회계사 쪽에선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바로 적중시켰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우선 동시에 선택해야 하자.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이 P다. 썼습니다.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이 자, 여기 뭐다? Q다. 자, 보세요.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경기자 1 대신에 뭐라 했습니까? 값. 값이 A를 선택한다? P. 을이 C를 선택한다? Q. 똑같아요. 패턴 자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중을 시켰어요. 자, 그렇다면 환율을 부여해서 혼합 전략으로 내시 균형을 구해보자. 자, 한번 구해봅니다. 자, 경기자 1이 A 선택이 P라면 B는 1 빼기 P죠. 경기자 2가 A 선택이 Q라면 B는 1 빼기 Q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자 1이요, A를 선택하던 B를 선택하던 기대보수가 같게 되면 반드시 내시 균형 나오기 때문에 자,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때 기대보수와 B를 선택할 때 기대보수를 같게 만들면 돼요. 자, 봅시다. 자, A를 선택해보자. 그러면 경기자 1은 2를 얻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이 Q죠. 그래서 2Q, 2Q. 그 다음 이쪽은요, 자, 1 빼기 Q인데 값은 0이니까 0에 1 빼기 Q를 곱하면 됩니다. 사실 의미 없는 거지만 그럼 이것이 A의 기대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B의 기대보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B의 기대보수는 자, 0이죠? Q일 때. 그래서 0과 Q. 그 다음 1 빼기 Q 확률일 땐 2죠. 2 곱하기 1 빼기 Q. 그러면
어차피 0 들어있는 건 지워요. 그러면 2Q는 1 빼기 Q니까 여기는 2 빼기 2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넘기면 4Q죠. 4Q가 2와 같으니까 Q는 4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러니 Q값은 2분의 1이다. 그 다음, 자, 경기자 2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자 2의 경우는, 자, 바로 A 선택의 기대보수와 B 선택의 기대보수가 같게 만들면 된다. 자, 바로 경기자는 요게 보수니까요. 자, 확률은 P일 때 0. 그 다음, 1 빼기 P일 때 2. 그죠? 그 다음, B의 보수는요. 자, P일 때 2입니다. 2P. 그 다음에 1 빼기 P일 때 0입니다. 어차피 0 들어있는 건 없어져요. 그럼 여기 뭡니까? 2 빼기 2P가 나오죠? 요것이 2P야. 그러면 넘겨서 4P입니다. 2를 4 나누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P는 2분의 1이다. 자, 다음 몇 번이요? 5번이 됐었습니다. 정말 놀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는 사실 저만 이거를 적중했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24 대비 GS 1차 8번에서 이런 문제 풀었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롤스의 방법은 뭐였었어요? 효용이 같으면 되는 거였었죠? 롤스의 방법은. 그런데 우리 공리주의는요, 한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그 한계용이 뭐하면 됩니까? 같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롤스는 효용이 같다. 공리주의는 한계 효용이 같다. 자, 그리고 제약 조건이 X 총량은 합이 100이에요. 그래서 XA 더하기 XB가 100, XA 더하기 XB가 100. 요거는 공통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UA가 4 루트 X입니다. 자, UB가 2 루트 XB입니다. 요게 같게 만들어 보자. 자, 요거 소거되면 여기 2 나오죠? 자, 양변 제곱하면 4XA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XB가 될 겁니다. 그러면 XB 자리에 4XA, 4XA를 대입한다고 한다면 이거 5XA죠? 그러면 XA는 100을 5 나누면 얼마입니까? 20이 나오니까 XA가 20이에요. 그러면 얘가 20이면 얼마입니까? 80이죠?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리주의 한계 효용이 같으면 되죠? 자, 이거 한계 효용은 미분하면 되니까, 자, 루트 x에 미분하면 2 루트 XA분의 1이죠. 앞에 4가 붙어 있으니 루트 XA분의 얼마입니까? 2가 된다. 자, 이쪽은 자, 똑같습니다. XB 루트 XB 미분하면 2 루트 XB분의 1인데 앞에 2가 있으니 소거되면 루트 XB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크로스해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XB. 요거 위로 오면 루트 XA가 될 거예요. 자, 양변 제곱하면 4XB는 XA와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A 자리에 자, 4XB를 넣으면 5XB가 되죠. 그래서 XB가 얼마입니까? 20이 나오죠. 그러니 모두 100을 넣으면 XA는 80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 자, 이제 우리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적중에 넣은 이유는 다선지 때문이죠. 자, 우리 다선지가 우상향 직선의 가격 절편 양인 경우인데, 자, 우리 보다시피 제가 GS 과정 3차 그 문제에서 그대로 적중을 시켰어요.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옳은 거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우하향 직선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탄력도 작아지죠. 그래서 가는 맞습니다. 자, 우하향 직선일 때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 증가해서 수입이 증가하느냐? 탄력적 구간은 증가하지만 비타는 오히려 감소하죠. 그러니 틀렸습니다. 자, 우상향 공급 직선에서 자, 가격 절편이 양입니다. 자, 요렇게 우리 표시한다고 한다면 자, 공급 곡선을 따라서 우상방으로 가게 되면 탄력도 뭐였습니까? 작아졌었죠. 그래서 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다의 몇 번이요? 2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라 탄력도 클수록 손실이 작아진다. 저해작전 탄부손. 자, 탄력도 클수록 부담 우 준다. 손실로 는다. 비례적이죠? 클수록 손실은 커져요. 틀렸습니다. 자, 가다의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시와 국제경제는요. 기존 기출과 상당히 유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가 다 공부시켰고 풀이했기 때문에 거의 적중이라 볼 수도 있죠. 자, 이 문제 18번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나오는 문제죠. 자국과 외국 간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이 모두 성립한다고 하자. 자, 예상 인플레이션율과 명목 이자율이 다음과 같고 현재 환율이 100이다. 자, 외국 명목 이자율과 예상 1년 뒤 환율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먼저 자, 상대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한다. 자, 어떤 공식이었습니까? 자, 환율의 뭐는요? 변화율은 자, 우리 국내 물가 뭐에서 상승률에서 뭘 뺍니까? 해외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되죠. 물론 예상치를 빼는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환율 변화율은 자, 국내 물가 상승률 4%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 3%를 빼면 된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1%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경우에 환율 변화율은 국내 이자율에서 뭘 빼서 구합니까? 해외 이자율. 자, 우리 국내 이자율 자국 명목이 5예요. 5입니다. 근데 외국은 모르니까 X라 칩시다. 근데 그 결과가 1이 나오려면 얘가 1이 나오려면 자, 외국의 명목은 4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4입니다. 자, 예상 1년 뒤 환율은 1% 상승했으니 101이 될 수밖에 없죠. 가볍게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19번을 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가 매번 나와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건이 노동 투입량인데 생산 가능 곡선을 바꾸려면 산출량으로 바꿔야 되는 약간의 번잡함이 있을 뿐이지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A국은요. X제에 대해서 4분의 1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X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시간을 투입해서 X를 몇 개 만들어요? X를 1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25시간이면 몇 개 만드느냐? 자, 이거 자 모르니까 일단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요거랑 몇 시간이요? 25시간.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것인데 결국 세모를 구하려면 이 4분의 1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럼 4를 곱하는 결과니까 얼마 나옵니까? 100개가 나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Y지도 푸시면 50개. 자, B군 간편하죠? 1시간에 하나 만드니까 50시간이면 50씩입니다. 자, 이래서 산출량을 구해봤습니다. 요걸 가볍게 뭐로 구해요? 뭐로 고릅니까? 생산 가능 곡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Y고요. 여기 X입니다. 자, 먼저 A국은요. X 최대 생산량이 100이에요. 자, Y 최대는 50입니다. 자,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을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으로 볼 수 있죠. 자, B국은요. 각각 50, 50이에요. 이렇게 그려서 이걸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입니다. X제 수량을 가로축에 넣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자, 우리 A국은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이고요. B국은 여기가 50이었죠? 50분의 50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와요. 누가 커요? B국이 커요. 그래서 B국이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 A국의 생산 가능 영역. 바로 요 흰색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은 자 B국의 2배다. B국은 좀 노란색 면적이거든요.
어차피 높이가 같고 밑변이 얘가 2배니까 당연히 영역은 몇 배입니까? 2배 더 A가 크죠. A국이 2배다. 맞습니다. 자, 잠시 3번은 보류하고요. 4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역시 B국은 Y제를 수출한다. 자, 여러분들 A국이 분명히 X제에 대해서 뭘 보입니까?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기회비용은 B국보다 A국이 작으니까 X제의 절대 우위를 보이면서 동시에 X제 비교 우위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A국은 X에 특화해서 수출하고, 자, 우리 B국은요 Y제에 특화해서 수출하면 되기 때문에 4번은 B국은 Y제를 수출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을 풀어드리고 3번으로 갈게요. 자, 5번. X제와 Y제가 1대1의 비율이라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B국은요 교육 전에 X50과 Y50이 같은 가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B국이 어디에 특화합니까? Y제에 특화를 해요. 그래서 50을 만들어서 A국한테 1대1이니까 50을 준다면 결국, 그리고 X50 받아온다면 결국은 교육 전이나 교육 이후나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니 B국은 무역으로부터 이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런 비율이라면 B국은 전혀 뭐가 없습니까? 이득이 없어요. 이게 점점 뭐해져야, 완만해져야 누가 이득입니까? B국 이득이죠. 반대로요, A국은요 요 교육 조건이라면 가장 큰 만족을 얻죠. 왜? 요만큼만 줘도 이만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점점점 완만해지면 A국의 이득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핑크색을 봤을 때 이리 갈수록, 즉 기울기 완만해질수록 B국이 유리합니다. B국이 유리합니다. 반대로요, 이렇게 가파를수록 누가 더 유리합니까? A국이 유리하죠. A국이 유리해요. 그죠? 따라서 3번을 보시면 Y제 가격 PY분의 PX가 예산선 기울기예요. 바로 이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5분의 3, 1대보다 5분의 4, 5분의 4가 더 값하는 기울기죠. 1이 가는 거잖아요. 누가 유리합니까? A국이 유리해요. 그래서 A국의 이득이 더 커져요. 그러니 작다가 틀렸기에 몇 번 답이라고요? 3번이 답이다. 자, 우리 21번. 저도 정말 많이 놀란 것이, 여러분들 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러니까 거시 파트는 정말 기출을 많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20일 기출, 물론 이제 22개 그래프트 강의에서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대국 관세가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국 수출 보조금이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됐어요. 이미 열심히 설명드렸고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담겨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적중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예상치였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자, 대국 수출 보조금은 국제가격, 수출가격 다운되죠? 자, 그리고 보조금 지급만큼 국내 가격이 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생산자 이윤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 ABC만큼 뭐다? 증가한다. 자, 그런데 순후생은 뭐냐? 바로 요 면적이죠. B, E, F, G, D. 요 면적만큼 BD, EFG만큼 악화가 됐었죠. 여러분들 그냥 똑같아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 100%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2번도 맞고요. 자, 수출 보조금 총액은 뭐였습니까? 요 네모 면적이었죠. 요 네모 면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C까지 포함해서 B, C, D, E, F, G였습니다. 자, 우리 재밌는 것은 4번, 5번과 관련 내용인데 이게 이미 21년 기출에서 똑같이 대국관세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많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대로 나왔을 뿐입니다. 자, 우리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PM분의 PX가 되는데 대국 수출 보조금의 경우에는 자, 우리 수출 가격, 국제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 교육 조건이 악화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죠. 따라서 EFG는
EFG는 교육 조건 악화 때문에 생긴 손실이에요.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B와 D는요. B와 D는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가 뭐 됩니까? 왜곡돼서 생기는 손실이죠. 따라서 DG가 아니라 BD죠. BD. 그래서 5번이 들었기 때문에 몇 번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36번을 보시게 되면 이 문제 이제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쉬운 문제였죠. 자, 분명히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해요. 자, 구매력 평가설 뭐였습니까? 환율 변화율은, 자, 우리 분명히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을 빼자. 자, 그런데 미국 쪽 인플레이션율이 2%예요. 이걸 2%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A국은요. 자, 8에서 8.24로 정확히 3%만큼 변했습니다. 자, 물가지수는 113에서 118.65로 5%만큼 변했으니까 정확하게 정립하죠. 자, 몇 번 답입니까? 1번.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우리 그래서 거시 쪽 국제경제는요. 기존 기출에서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역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시와 국제경제는 기존 기출이, 특히 국제경제는 기존 기출이 바이블입니다. 자, 그런데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시 파트에서 고급 수학을 뭔가 좀 응용해야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조금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을 미쳤죠. 자, 우선 8번 문제 보시면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최적 공공재 생산량, 자, 뭐로 구합니까?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PMC로 구하는데 여기 이제 한계 편익이죠. 이거를 뭡니까? 수직합을 통해서 구했었어요. 그러면 MC는 4Q가 나옵니다. 4Q. 그러면 얘를 전부 다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Q분의 I가 1부터 자, 다 더해가면 자, 얼마까지 갑니까? N까지 더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수열 시간 때 1부터 N까지 더하라. 어떤 공식입니까? 2분의 1 N, N 플러스 1을 이용해야만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Q가 넘기면 얼마 됩니까? 4Q 제곱. 2 넘기면 8Q 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N과 N 플러스 1로 풀 수 있는데 Q가 3으로 줬으니 3, 3은 9예요. 얼마입니까? 8, 9, 72가 나옵니다. 자, N이 얼마 돼요? 8이면, 요거 8이면 9가 되니까 8, 9, 70이 되죠? 그래서 N은 얼마다? 자, 8이다. 그죠?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마 요거 9번 문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당황했을 수 있어요. 기존의 문제는요. 우리 기존의 문제는 두 기업이 나왔었죠. 꾸르노가 몇 개 나왔습니까? 3개요. 사실 되게 쉬워요. 쉬운데 두 개일 때는 완경의 3분의 1이거든요. 자, 우리 3개일 때는 완경의 4분의 1인데 그걸 몰라도요. 원칙 풀이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원칙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로지 이윤극대화 조건 뭘 이용합니까? MR은 MC를 이용해요. 그런데 3개 기업이니까 1, 2, 3로 풀 뿐입니다. 자, 따라서 MC는 모두 0이니까 자,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면 문제는 MR1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제가 어떤 비법 얘기했습니까? 요 OQ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0 빼기 5 Q1, Q2, Q3. 자, 요건데 괄호를 풀게 되면 요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MR1은요. 자, 분명히 얘만 변수 취급하고 나머지 상수 취급하면 되죠. 그래서 200과 마이너스 5Q2, 마이너스 5Q3까지는 모두 뭐다?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얘만 2배니까 자, 여기 얼마 나옵니까? 맨 처음에 얘를 변수 중에 얘만 10Q1이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풀면 이번엔 얘를 변수 취급하면 얘만 몇이요? 10Q2, 나머지 5. 마지막 얘만 변수 취급하면 여기만 10Q3, 나머지 그대로 얼마입니까? 5씩 나옵니다. 이거 연립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시험장에서 당황을 내서 못 풀 수도 있겠지만 직관력 발휘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얼마를 대입하면 될까요? 1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자, 100이죠? 50이죠? 50이죠? 여기 돼요. 모두 10을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Q는 모두 뭐다? 10이다. 그럼 합치면 Q는 얼마입니까? 30이 돼요. 따라서 여기에 30을 대입하면 150이니까 빼면 50이 바로 뭡니까? 균형 가격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유사 문제를 좀 향후에 자세히 이제 풀어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다시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3년 동안 너무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는 난이도가 좀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시파트에서 수학적 어떤 고급 수학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좀 올렸고요. 하지만 국제나 거시파트는 어느 정도 기출 문제에서 많이 응용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선 난이도가 좀 떨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1차가 마무리됐고요. 자, 우리 2차를 향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한다면 올해 동차 합격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